상승 신호, 하락 신호가 있는데요. 이 신호가 뜨면 반드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99%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가 뜨면 99%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같이 실제 저희 이제 매수 후기 저희 캠부스 회원분의 매수 후기 실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해서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이거를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해보니 요즘은요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수요가 이제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분은 결론적으로는 29평대 아파트를 사게 되셨고요. 그 다음에 50대 여성분이 있는데 이분은 저희 방송을 나중엔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랑 정말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인연이 되신 분이거든요. 이분은 서울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지방 아파트를 은퇴 노후 자금용으로 해서 재테크를 위해서 지방 아파트를 매수를 했습니다. 서울을 팔아서 지방을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까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자 일단 가볍게 일단 보시면 일단 가볍게 이제 10년 전에 2014년 1월 1일부터 14년 12월 31일까지 부산시 기준으로 30평대 아파트 전체 시세 중에서 좀 주목해 볼 부분이 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대연 혁신도시 힐스테이트 부르지오가 센텀파크보다 오히려 비쌌습니다. 센텀파크가 대연 힐스테이트 부르지오보다 쌌는데 지금은 이제 비싸졌죠. 한 2억가량 더 비싸졌습니다. 2억가량 더 비싸졌고요. 이제 이거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여기 11위와 13위가 500만원 차이 나고요. 또 13위의 명륜 아이파크 1단지보다는 15위의 구서 쌍용예가 2단지가 또 500만원 차이 납니다. 그래서 두 개는 5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 두 개 단지는 총 1000만원이 차이 나고. 근데 지금은 시세가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요. 센팍 1차는 최고가 13억까지 갔었고, 현재 이제 10억 5천에서 거의 11억까지 합니다. 13억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제 동호수 괜찮은 것 기준으로는 11억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500만원 쌌던 명륜 아이파크 1단지는 4억 3천이었는데 지금은 얼마냐? 최고가 9억 6천까지 갔고 현재는 7억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니까 이게 3억 정도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10년 전에 500만원 차이가 지금은 이렇게 3억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됐고요. 다음 또 명륜 아이파크보다 500만원이 쌌던 구서 쌍용예가는 이제 최고가 7억 5천이니까 2억 정도 쌌죠. 최고가 기준으로는. 현재가 기준으로는 이제 7억까지 갔던 게 7억이고 요거는 한 6억이니까 한 1억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500만원 차이가 결국 3억, 또 500만원 차이는 2억에서 1억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그러면 이제 1000만원 차이는 4억 5억대 차이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저는 이렇거든요. 물론 같은 부산의 아파트가 사이클이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같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10년을 놓고 보면.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안 하고 아파트 투자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다. 왜? 시간이 지나면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시세 차트도 보면 주춤하는 구간은 있었지만 올랐고 주춤하는 구간은 있었지만 올랐단 말이에요. 요 마찬가지로 센팍은 이제 어느 정도 반등했죠. 주춤하는 구간이 있었지만 오른다라는 거죠. 왜냐?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입지가 안 좋은 아파트는 제외하고 입지 좋은 아파트들은 중급지 이상은 특히나 상승률이 높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오르긴 오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다음 이제 여기 오늘 목차를 보면 저도 실제 투자할 때는 요 단계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은 이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선 계획 단계
그 다음에 지역 선정을 하고 내가 만약에 부산이다 혹은 서울이다 혹은 대구다 이렇게 지역 선정을 한 후에는 입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지 분석을 하고 나서 다음으로는 그 중에서 어떤 아파트가 좋은지, 그래서 부산으로 따지면 서울이냐 대구냐 부산이냐 하면 부산으로 선정을 하고, 부산에서는 구군별로 16개 구군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구를 할 것이다, 한 개 내지는 3개 정도 꼽고 거기서 또 어떤 아파트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가상 투자 및 수익성 분석을 해보고 이제 실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뒤로 오늘은 이제 결과 검증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챕터 1 플랜 단계죠. 그래서 소득은 얼만큼이고 내가 월 납입할 수 있는 이자는 얼만큼 되는지, 그 다음에 현재의 투자 금액, 시드머니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투자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를 가지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매수 후기고 23년 8월 달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3년 8월로 잠시 돌아가서 23년 8월 기준으로 이거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30대 신혼부부셨고 남편은 공기업에 다니고 아내분도 약간 이제 공직자예요. 공무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의 장점은 안정적인 월급이 나온다라는 장점이 있었고, 단점은 이제 이 자산이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은 사업과는 다르게 월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폭발적으로 자산이 늘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월급이 올라가는 속도가 결국에는 집값 오르는 속도를 따라잡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불경기가 왔을 때 내 집 마련이라든지 투자를 하고 싶다. 였고요. 다음 두 번째는 투자 금액이 이렇게 저렇게 돈을 모았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 3억에서 3억 5천까지의 투자 금액이 가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짠돌이 부부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분들이 정말 기특한 게 저희 스터디를 1년 정도는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매수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30대에 어떻게 보면 쓰고 싶은 돈도 많겠지만 그런 돈도 아껴가면서 이렇게 차곡차곡 모았다라는 게 너무 기특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의 가장 큰 장점은 사택 거주가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입주를 해야 되는 아파트가 아니라 2년에서 4년 뒤에 입주를 하거나 혹은 투자용으로 한 다음에 그거를 팔고 이 자산을 가지고 이제 실거주용을 사도 되는 이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에서 4년 정도는 시간을 벌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역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화는 서울에 투자할 것이다. 2화는 많이 하락한 대구에 투자할까 고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알다시피 대한민국 수도고 미래 가치가 뛰어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단점이 뭐였냐면 23년 8월 기준이다 보니까 23년 1월 달에 뭐가 있었냐면 둔촌주공 재건축 살리기라는 이런 일명 이제 그런 규제가 완화 정책이 나왔죠. 그게 뭐였냐면 특례 보금자리 대출이라든지 50년 만기 대출 상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부터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서울의 급지가 좋은 1급지 어느 정도 한 2급지 정도까지는 전고점의 90%까지 회복하는 단지들이 속출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실거주보다는 투자 목적이 아무래도 강합니다. 서울에는 실거주를 하기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지방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안, 대구를 선택할 경우에는 누구나 알지만 지방, 대구, 부산과 대구는 여러 지방들이 좀 마찬가지인데 일자리가 감소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완전 초대장급 한두 개 단지만 반등을 했고 그 외에는 반등을 못했다라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이 대구라는 지역은 투자지만 여차하면 실거주까지 가능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90%까지 반등했다가 떨어진다 하면 낭패가 되는 거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샀지만 시세가 떨어졌다. 그러면 나 실거주로 깔고 앉을래. 언젠가는 오르겠지. 이렇게 좀 대응이 되는 부분이 조금 달랐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서울을 갈지 대구를 갈지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별로 데이터 분석을 해봅니다. 자, 지역별로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저는 데이터 분석 시 여러 지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과 수요와 공급이 시장 흐름을 만들어낸다. 그 다음 유동성, 금리, 그 다음 부동산 정책, 이거를 보는 거고, 1순위는 저는 가격, 수요, 공급, 이거를 첫 번째 요인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1번 요인이 가격, 이게 이제 가치 대비 가격이라 해서 얼마나 싸냐, 비싸냐. 그 다음에 2번은 수요, 3번은 이제 공급,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하고, 네 번째가 이제 금리와 유동성, 다섯 번째가 부동산 정책. 이래서 5가지 요인을 가지고요, 시장을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격, 수요, 공급이다. 그래서 경제학을 우리 처음 배울 때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것까지는 조금만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면 많이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보고 가격이 움직일 거니까 그것을 보면서 예측을 해보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이게 궁금한 거예요. 또 수요와 공급은 어떨 때 움직이느냐, 이게 저는 매우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시장 경제에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가격의 역할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까지는 과거에 많이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뭔가 100% 안 맞는 거예요. 뭔가 아쉬운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을 놓고 같이 시장을 분석해 보니 거의 95% 이상, 거의 99%에 가깝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냐면, 자, 가격이 비싸지면 내가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싸니까 수요자는 감소하게 되죠. 비싸니까 아무래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 공급자는 크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뭐냐면 건설사가 신축 공급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 공급은 신축 공급이 있어요. 신축 아파트 공급이 있고, 두 번째는 아파트 구축을 들고 있는데, 기존의 아파트를 들고 있는데 이거를 매물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이라는 공급이 있습니다. 예. 매매로 나오는 매물의 공급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가격이 올랐으면 매물 내놓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세가 올랐기 때문에 수익 실현이 되겠죠. 그리고 또 건설사 입장에서는 신축을 많이 만들기에 사업성이 좋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이후에는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서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그래 되면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는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다시 가격이 하락하게 되겠죠. 그리고 가격이 하락하면 나중에는 다시 수요자 입장에서는 싸니까 이때 사보자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내가 마이너스 수익이 나기 때문에 매물에 안 내놓겠죠, 웬만해서는. 그리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공급을 안 할 거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도 많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공급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방은, 특히 부산, 대구 같은 경우에는 공급 절벽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급이 이제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되냐? 가격 상승하게 됩니다.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아파트의 공급은 어떻냐면,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을 해야 되고요. 아파트 건설을 해야 됩니다. 아파트 건설을 하는 데만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 약 3년 정도가 걸리고요. 만약에 토지가 확보가 돼 있으면 괜찮지만, 토지 확보가 안 돼 있다면 토지 확보하는 데만 또 1, 2년이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시중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는 약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재화와 다르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 크고 길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이클을 잘 알아야지만 똑똑한 내 집 마련 및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여러 요인을 보니까, 자, 상승 신호, 하락 신호가 있는데요. 이 신호가 뜨면 반드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99%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가 뜨면 99%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가치 대비, 그러니까 가격이 싸다, 저평가되어 있다. 그 다음에 어쨌든 공급보다 수요가 적더라 하더라도 공급이 더 적으면 어쨌든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거고요. 공급이 많다 하더라도 수요가 더 많으면 어쨌든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은 조건이 형성이 되면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때 이제 IMF 같은 경우에는 98년도죠. 요때는 너무 데이터가 약해서 이때 데이터가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쉽지만 2006년부터 아파트 부동산 실거래가가 도입이 되면서 2006년 데이터부터는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위기 때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였고 공급이 부족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위기가 왔지만 그거를 빨리 이겨내고 가격 상승하게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락하는 경우에는 고평가 상태면 매수자가 줄어들죠. 그 상태에서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태에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결국 공급이 더 많게 되면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저평가냐 고평가냐 그 다음에 공급과 수요는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 앞으로 상승하게 될지 하락하게 될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을 2023년 8월 달 기준으로 서울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23년 부크TV 월 12,000원 멤버십에 오시면 직접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천 아파트, 추천 토지, 추천 건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은 부산, 서울, 경기도, 대구 이렇게 골고루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 달만 하고 끊으셔도 되니까 필요한 분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저희 신규 강의 현장 답사 참여 가능하니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